대한민국 방산 역사에 또 하나의 장이 열리고 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두산 에너빌리티가 KF21 블록 3에 들어갈 만 6,000파운드급 엔진의 개념 설계를 전격 공개했다. 그들의 발표는 단순한 기술 보고가 아니었다. 세계 최고의 3D 적층 프린팅 기술과 독자 설계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공개하며 한국이 전투기 엔진의 심장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한 것이다. 이날 방산 부품 국산화 세미나 현장은 뜨거웠다. 터빈 입구 온도 1650도의 내열 부품,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그리고 금속 적층 제조 기술까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공개되자 현장에 있던 연구진과 군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두산은 단지 엔진을 설계하는 기업이 아니었다.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로 세계 5번째 독자 개발에 성공한 그들은 이제 항공엔진 분야로 과감히 영역을 넓히고 있다. 수십 년간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항공엔진 기술에서 벗어나겠다는 결심, 그 결심이 오늘의 엔진 개념 설계로 이어졌다. 16,000파운드급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추력이 아니라 자립의 상징이었다. 그들은 터빈 냉각 설계 기술을 전략 물자로 보유하며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술을 항공기용 엔진 설계로 이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냉각 시스템, 연소실 해석, 터빈 블레이드 주조와 후가공이 모든 과정이 완전히 국산화되고 있었다. 두산은 우리는 더 이상 수입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했다. 이 발표는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심장을 완전히 자립화하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다. 해외 라이선스 생산으로 만족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대한민국은 엔진의 설계부터 제작, 시험, 그리고 양산까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길에 들어선 것이다. 특히 3D 적층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부품 제작 능력은 단순한 효율 향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여는 혁신으로 평가된다. 기존의 정밀 주조 방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었던 미세 구조 제어와 냉각유로 최적화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세미나 이후 업계 관계자들은 이 발표를 한국 방산기술의 전환점이라고 불렀다.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쌓아올린 경험이 이제 전투기 엔진으로 확장되며 한국이 단순 조립국이 아닌 진정한 항공엔진 개발국으로 도약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두산은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했다. 그들의 발표는 세계 4대 엔진 강국이 아닌 새로운 5번째 주자가 등장했음을 의미했다. 이날 이후 국내외 언론은 일제히 한국이 이제 엔진까지 만든다는 헤드라인을 내보냈다. 수입 기술을 흡수하는 단계에서 직접 기술을 창조하는 단계로 옮겨간 이 전환은 단순한 산업 뉴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였고 국가 기술력의 선언이었다. 두산이 공개한 엔진 설계와 기술들은 단순히 KF21 하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체의 판도를 바꿀 신호탄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는 설계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한국의 기술로 가능하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 공개를 준비한 배경에는 단순한 기술 자립 이상의 깊은 의도가 숨어 있었다. 과거 대한민국은 항공기 엔진 기술에 있어서 늘 수입과 조립의 벽에 부딪혀 있었다. 전투기든 수송기든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은 언제나 해외 의존이었다. 그러나 KF21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 한계를 넘어야 한다는 절박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때 등장한 이름이 바로 두산이었다.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세계 수준의 성과를 내온 이 기업은 이제 항공엔진의 세계로 시선을 돌렸다. 두산은 이미 1650도급 발전용 가스터빈 YGT380MW를 완성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는 세계 5번째로 자체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한 사례였다. 이 성취가 항공엔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두산은 10년 동안 축적한 냉각 설계 데이터와 주조 기술, 그리고 금속 열처리 경험을 모두 항공기 엔진용으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항공엔진은 발전용보다 훨씬 더 높은 열, 더 정교한 공정, 그리고 더 가벼운 재질을 요구한다. 이 벽을 넘기 위해 두산은 국가연구소와 협력 프로젝트를 구성해 엔진 구성품 해석, 냉각 구조 설계, 시험리그 제작 사업까지 단계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냉각 기술은 엔진 개발의 생명줄이라 불린다. 연소실에서 섭씨 1650도의 열을 견디며 효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해외 상용 냉각 설계 소프트웨어는 제한된 기술 상관식에 의존해 일부 부품만 설계 가능했다. 베인 블레이드, 디스크, 플랫폼 등 복합 연결 부품을 동시에 해석하는 기능이 없었다. 두산은 이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했다. 국내 연구기관들과 손잡고 시험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완전한 국산 설계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냈다. 이 소프트웨어의 이름은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자주국방의 코드였다. 외산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알고리즘으로 엔진의 열 유동과 응력 분포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엔진을 설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섰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 소프트웨어로 설계된 발전용 엔진은 이미 1000시간 이상 상업 운전을 통해 검증까지 완료되었다. 이 말은 두산의 코드가 현실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뜻이다. 이제 두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엔진 냉각 설계 기준 툴을 TIT1650도로 설정하고 17,000시간 이상의 실증 운전 데이터를 축적하며 매년 업데이트를 지속하고 있다. 이런 검증 체계는 단순히 이론에 머물지 않는다. 실제 운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피드백 시스템 덕분에 설계의 정확도와 신뢰성이 동시에 높아진다. 두산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자사 기술력 확장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들은 발전용 엔진으로 축적한 모든 데이터를 항공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이는 단순한 엔진의 국산화가 아니라 기술 생태계의 전환이다. 냉각 설계, 재질 공정, 해석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국산화되면 외산 부품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립 체계가 형성된다. 한국이 진정한 항공 엔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두산이 있었다. 이제 그들의 도전은 단순히 엔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엔진 산업의 패러다임을 새로 쓰는 것이다. 기술 자립을 위한 10년의 기다림 끝에 두산은 마침내 그 첫 결과물을 세상에 공개했다. 그리고 이는 KF-21의 비행을 완전히 바꿔놓을 신호였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에 공개한 핵심 기술의 중심에는 3D 적층 프린팅이 있었다. 단순한 제조 기술이 아니라 기존의 금속 주조 방식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혁신이었다. 그들은 이미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부품에서 세계 최초로 금속 3D 적층 제조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기술을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 부품 제작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주조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냉각 유로 구조를 설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적층 제조는 다르다. 금속 분말을 레이저로 한 층씩 쌓아 올려 원하는 형상을 구현할 수 있어 내부 냉각 통로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두산은 이를 통해 기존 대비 냉각 유량을 15% 이상 줄이면서도 효율을 극대화했다. 즉, 더 적은 냉각으로 더 높은 출력을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기술은 단순히 엔진 성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생산 공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기존에는 금속을 주조한 뒤 가공해야 했지만 이제는 설계 데이터만 있으면 바로 프린팅으로 제작할 수 있다. 이는 설계부터 제작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키며 비용 절감 효과까지 가져온다. 두산은 이를 시간과 돈을 동시에 절약하는 혁신이라 부른다. 현재 두산은 총 24종의 금속 소재에 대응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적층 제조 공정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단순한 연구실 수준이 아니다. 실제로 한국, 독일, 미국, 일본 등과의 R&D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 수준의 검증을 거쳤다.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의 3D 적층 프린팅 양산 공장을 가동하며 중소기업과의 상생 생태계까지 구축하고 있다. 이 공장은 단지 생산시설이 아니라 한국의 첨단 제조기술을 상징하는 플랫폼이다. 두산은 또 하나의 강점을 보여줬다. 단순히 금속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의 생성형 설계, AI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접목했다는 점이다. 이 기술을 통해 부품을 경량화하고 통합 설계로 구조를 단순화하여 불필요한 조립 과정을 줄였다. 결국 무게는 줄이고 내구성은 높이고 생산기간은 단축한 것이다. 이는 항공엔진 개발에서 결정적인 경쟁력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항공용 터보팬 엔진뿐 아니라 유도무기용 부품에도 이 기술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두산이 단지 KF-21을 위한 엔진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방산 전체의 생산체계를 혁신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적층 제조 기술이 자리 잡으면 국산 전투기뿐 아니라 미사일, 드론, 함정 엔진까지 동일한 공정체계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두산은 또한 국제 항공우주 품질 경영 시스템인 AS9100 인증과 방위사업청 특수공정 인증을 모두 취득했다. 이로써 기술적 신뢰성과 국제 인증 체계가 모두 확보되었다. 단순히 국내 기술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이 모든 성과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다. 한국이 더 이상 부품 수입국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KF-21의 심장을 완전히 국산 기술로 설계할 수 있는 첫 번째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사실이다. 3D 적층 프린팅과 자체 설계 소프트웨어. 두 기술이 결합되면 한국은 이제 진정한 엔진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두산의 기술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실험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그들의 손끝에서 완성된 적층 부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한국 기술의 상징이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공개한 16,000파운드급 엔진 개념 설계는 단순히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 세계 중형 전투기 엔진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선언이었다. 이 엔진의 목표 성능은 이미 현존하는 F414 엔진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직경 88cm, 기본 추력 16,000파운드, 최대 추력 24,000파운드의 수치는 단순히 KF-21용으로 완벽히 맞춰진 사양이었다. 기존 F414 대비 약 9% 향상된 출력이다. 이 정도의 성능이면 KF-21 블록 3에서 스텔스 성능 향상과 무장 탑재량 증가가 동시에 가능해진다. 더 놀라운 점은 온도다. 두산이 확보한 터빈 입구 온도는 섭씨 1650도급이다. 물론 이는 F-35의 F135 엔진의 2200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F414나 F10129, EJ200 같은 기존 4.5세대급 엔진들의 1500도 수준을 감안하면 이미 5세대급 초입에 들어선 셈이다. 한국 이 자체 개발로 만든 엔진으로 이 온도 영역에 도달했다는 것은 놀라운 성취다. 이 온도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엔진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연소실에서 이 온도를 견디는 부품이 바로 초내열 합금으로 만든 베인 블레이드다. 이 부품의 내열성이 높을수록 더 강력한 연소와 더 효율적인 연료 소모가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내열 기술이 곧 추력이고 추력이 곧 전투력이다. 두산이 독자적으로 1650도급 내열 부품을 제작하고 시험까지 마쳤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엔진의 핵심 소재 기술까지 손에 넣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기술 발전은 한국이 세계 엔진 시장에서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기존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4개국이 사실상 엔진 기술을 독점했다. 그러나 이제 두산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는 한국형 엔진 개발이 본격화되면 5번째 엔진 강국이라는 자리를 확실히 굳힐 수 있다. 특히 이번 두산의 기술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의 시너지 효과를 예고한다. 두 기업은 이미 국산 엔진의 공동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터보팬, 터보샤프트, 무인기용 엔진까지 포괄하는 장기 로드맵을 갖고 있다. 두산의 3D 적층 제조 기술과 하나의 대량 생산 경험이 결합되면 한국은 완전한 엔진 자립 생태계를 확보하게 된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이 협력은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 두산이 가진 설계 소프트웨어 역량과 하나의 시험평가 인프라가 결합되면 단기간 내에 시제 엔진 제작과 비행 시험이 가능해진다. 이는 단순히 개발 기간 단축이 아니라 국가 연구비 절감과 국방 예산의 효율적 사용으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이 더 이상 외국 엔진 제조사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F414 엔진 한 대의 가격은 약 130억 원에 달한다. 만약 두산의 3D 적층 기술을 적용해 국산 엔진으로 대체한다면 최소 30% 이상의 생산비 절감이 가능하다. 이는 KF-21의 수출 경쟁력 강화로 직결된다. 단지 기술 자립이 아니라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엔진의 완성은 KF-21의 블록 3 개발과도 맞물린다. 블록 3는 레이더, 단면적 감소, 내부 무장창 탑재, 장거리 비행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더 강력한 엔진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즉, 두산의 16,000파운드급 엔진이 완성되면 KF-21은 명실상부한 5세대 전투기급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된다. 그날 세미나에서 두산의 발표를 들은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을 설계하는 나라가 됐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이 엔진의 등장은 대한민국이 항공기술 자립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이번 기술 공개는 단순히 기술력 향상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한국 방산산업의 경제구조 자체를 뒤흔들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KF-21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비용 부담은 바로 엔진이었다. 외산 엔진을 사용하면 단가가 높고 공급 일정이 해외 제조사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산 엔진이 상용화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생산비 절감, 유지 보수 간소화, 기술 독립이라는 세 가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한다. 두산은 이미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3D 적층 제조로 생산된 부품은 품질 편차가 적고 교체 주기가 길다. 예를 들어 기존 F414 엔진이 정비 주기마다 필요한 수입 부품을 기다려야 했다면 국산 엔진은 국내 공장에서 바로 제작과 교체가 가능하다. 부품 공급망이 단축되고 정비 효율은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또한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도 크다. 항공 엔진 개발에는 금속 재료, 정밀 주조, 센서, 제어 소프트웨어,
시험 장비 등 1000여 개의 세부 산업이 연관되어 있다. 두산의 기술 공개는 이 모든 분야에 직접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국산 엔진 개발이 본격화되면 협력 기업 수는 수백 곳으로 늘어나고 신규 고용 창출 효과는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진 하나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를 움직이는 기폭제가 되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KF-21이 본격 수출 단계에 들어갈 때 엔진까지 국산화된다면 외국산 부품 의존이 줄어 가격 경쟁력이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예를 들어 F-16 블록 70급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성능은 비슷하면서도 가격은 15에서 20% 저렴해질 수 있다. 이런 차이는 구매 결정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일부 국가들이 이미 KF-21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 가격 대비 성능 구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도 필수적이다. 두산의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장기적 개발 예산과 안정적인 시험 인프라가 필요하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력해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 중이며 이 시설은 향후 KF-21용뿐 아니라 차세대 무인기, UCAV, 초음속 드론의 엔진 실험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두산은 이러한 기술을 독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히려 중소기업과의 기술 공유를 통해 적층 제조 생태계를 키우고 국내 제조업 전반의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택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택이었다. 현재 세계 방산 시장에서는 엔진 기술을 가진 나라만이 진정한 독립 방산국으로 인정받는다. 미국의 프렛 앤 휘트니, 영국의 롤스로이스, 프랑스의 사프란, 러시아의 사턴이 4기업이 80% 이상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두산이 그 벽을 두드리고 있다. 그들의 기술은 이미 발전용 대형 터빈 분야에서 검증되었고 항공기로의 전환도 시간 문제일 뿐이다. 경제학자들은 이 변화를 이렇게 분석했다. 한국은 방산 수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과거엔 무기 조립국이었지만 이제는 엔진 수출국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이었다. 두산이 KF-21을 통해 만든 이 기술적 토대는 향후 한국의 모든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국 경제 전체의 기술 자립도를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개한 16,000파운드 급 엔진 개념 설계는 단지 하나의 발표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10년 한국 항공산업의 방향을 결정지을 이정표였다. 이날 이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두산과의 협력 계획을 공식화했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차세대 엔진 기술 로드맵에 이미 국내외 전문가들은 두산이 만들어낸 엔진이 KF-21 블록 3뿐 아니라 차세대 UCAV와 수직이 착륙기 VTOL 엔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엔진 개발사는 이 소식에 긴장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엔진 개발에 불과한 국가로 분류되었지만 이제는 세계 최상위 기술권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산은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을 개발하며 세계 시장의 5대 기술 기업 반열에 올랐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 엔진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한국이 엔진 수입국에서 엔진 수출국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증과 양산이다. 두산은 2027년까지 엔진C 제품 완성, 2028년 KF-21 블록 3적용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30년대 초반에는 완전한 국산 엔진이 탑재된 전투기가 한국 하늘을 날게 될 것이다. 이 시점은 단지 기술의 완성이 아니라 한국이 진정으로 독립적인 항공산업을 가진 나라로 인정받는 순간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다. 엔진 개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수많은 실패와 시험을 반복해야 하며 각 부품이 극한의 온도와 압력을 견뎌야 한다. 그러나 두산은 이미 발전용 엔진을 통해 그 길을 걸어왔다. 수천 시간의 실험, 수만 번의 설계 변경, 그리고 데이터 축적이 모든 것이 항공 엔진으로 이어지는 자산이 되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는 기술적 의미를 넘어 사회적 상징성도 갖는다. 과거에는 불가능이라던 영역을 한국 기업이 해냈다는 사실, 그것이 국민에게 주는 자부심은 크다. 국산 엔진의 탄생은 단순한 방산 이슈가 아니라 산업혁신의 증거이자 국가 기술력의 상징이 된다. 특히 두산과 하나의 협력은 향후 한국형 엔진 개발 체계를 재정의할 가능성이 높다. 두산이 설계와 적층 제조 기술을 주도하고 하나가 시험 평가와 양산을 담당하면 한국은 설계 시험 양산이 하나로 통합된 엔진 종합개발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 체계가 구축되면 KF-21은 물론 향후 무인 전투기, 차세대 전술기,
해군용 항공 플랫폼까지 모두 국산 엔진으로 구동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엔진이 완성되면 단순히 KF-21의 경쟁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한국 방산 수출 전반의 체질을 바꿀 것이라고 전망한다. 엔진을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는 수출 단가를 낮추고 외국 의존도를 줄이며 각국의 군수계약 협상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크게 높여줄 것이다. 더 나아가 이 기술은 민간 항공 산업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두산은 이미 380메가와트 급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민간 항공기 엔진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 중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형 중형 여객기나 무인수송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두산의 발표는 단순히 엔진의 설계 공개가 아니라 한국 기술의 선언이었다. 우리는 이제 하늘의 심장을 만들 수 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 미래 산업의 중심을 한국이 스스로 설계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지금 이 순간 세계의 시선은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KF-21이 날아오를 때 그 아래에서 불을 뿜는 엔진은 더 이상 외국의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두산의 기술이고 한국의 기술이다. 그리고 그 엔진의 굉음은 한나라의 자존심이 하늘을 가르는 소리로 울려 퍼질